자, 이번 두 번째 강좌 이제 2강이죠. 행렬에서 두 번째 강의. 자, 행렬의 두 번째 강의는 행렬의 곱셈이란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행렬의 곱셈. 자, 일단 행렬의 곱셈은 행렬 파트에서 좀 비중이 높은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잠깐 행렬의 정의와 연산을 배우셨어요, 여러분이. 자, 봐봐. 자, 일단 행렬의 정의는 뭐 행이 뭐다, 열이 뭐다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보고, 연산 보시면 연산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덧셈, 뺄셈, 실수, 배를 배우셨어.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덧셈, 뺄셈, 실수, 배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 다시 얘기하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수화식 파트에서 수를 다뤘던 방법이랑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된다. 뭐 동류항 처리하듯이 막 그냥 넘기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하지만 지금 주제를 잘 보시니까 행렬의 곱셈은 지금 다른 파트로 빠져 있어. 행렬의 곱셈. 자, 봐.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1, 2, 3, 4 곱하기. 여기는 뭐 마이너스 1, 2, 5, 4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행렬을 곱할 거야. 곱할 때 우리가 얘를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했다고 해서 이렇게 써서 나타내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덧셈, 뺄셈, 실수배는 상식선에서 해결해도 되지만 이 곱셈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정의에 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새로운 정의에 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렬의 곱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일단 한번 들었던 사람들도 좀 잘 정리하셔야 될 게 있을 거야. 첫 번째 행렬의 정의, 곱셈에 대한 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관찰하셔야 되는 거니까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자, 행렬의 곱셈이야, 곱셈. 곱셈에 대한 정의를 해볼 거야. 자, 일단 전제가 있어. 생각나세요?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일단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전제가 필요했어? 두 행렬이 같은 꼴이어야지만 덧셈, 뺄셈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맞습니까? 자, 행렬의 곱셈은 정의하는데 일단 전제가 이래. A라는 행렬이 있어요. B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곱해서 새로운 행렬 C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미 얘는 모의고사에도 좀 사점제로 많이 출제됐던 개념이니까 꼭 봐두셔야 돼. 자, 얘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행렬이야. 만약에 예를 든 거야. 그렇다면 D의 행렬은 반드시 3으로 출발해야 돼. 3 곱하기 뭐 5행렬 이렇게 된다. 하여튼 3이 같아야 된다. 이게 둘이 같아야지만 곱셈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부터 쓸게. 계산한 결과는 뭐가 되냐? 얘 남고 얘 남아서 얘 2 곱하기 5행렬이 돼. 이런 식으로 한다. 자, 다시 갑니다. 행렬이 곱셈이 정의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씁니다. 앞 행렬의 열의 개수와 그 다음에 뒤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행렬의 곱셈을 정의할 수 있다. 다시 얘가 예를 들어서 L 곱하기 M 행렬이야. 앞 행렬에 대한 열의 개수가 M이야. 그럼 뒤 행렬의 행의 개수는 반드시 M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얘하고 얘가 같아야지만 곱셈이 정의되는 거고 계산한 결과 C는 뭐가 되냐? 얘하고 얘. 다시 말하면 L 곱하기 N 행렬이 된다. 이런 꼴을 일단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오케이? 자, 행렬에 대한 전제, 곱셈을 정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런 거다. 봐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1번이라고 쓸게. 두 번째,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1, 2, 3, 4가 있어. 괜찮지? 자, 얘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2행렬이야. 그렇다면 곱셈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D의 행렬은 2가 돼야 돼. 그럼 선생님 2 곱하기는 3행렬 한번 써볼게. 자, 2 곱하기 3행렬이면 마이너스 1, 0, 1에 뭐 2, 마이너스 1, 3이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두 행렬을 지금 곱해보고 싶어요. 정의될 수 있겠죠? 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일단 일치하니까.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되겠니? 계산 결과는 2 곱하기 3행렬이 될 거야. 2 곱하기 3행렬이 된다는 얘기는 얘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행이 2개 있고 열이 3개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 행이 뭐고 열이 뭐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되지. 자, 그렇다면 요 놈은 굳이 쓰면 1행 1열의 성분이고 얘 1행 2열의 성분이고 얘 1행 3열 얘는 2행 1열 얘는 2행 2열 얘는 2행 3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거야. 얘 1행 1열의 성분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1행 1열의 성분은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야.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에 1열을 곱하시되 먼저 나와 있는 애들끼리 곱하고 다음에 나와 있는 애들끼리 곱한 다음 더하는 거야. 다시 먼저 나와 있는 애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다음에 나와 있는 애들끼리 곱하면 4야. 걔네를 더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게 1행 1열의 성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요 놈은 1행 2열의 성분이니까 앞에 놈의 1행과 뒤에 놈의 2열이 곱해지는 거야. 역시 곱하는 순서는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시면 돼. 앞에 것끼리 곱하면 빵, 뒤에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따라오시겠어요? 한 번 더. 1행 3열의 성분입니다. 1행 3열의 성분.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의 1열을 곱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 암산해볼까? 1. 6이니까 여기는 7이지. 무조건 더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 하지 않고 여기 한번 해볼게. 얘는 몇 행 몇 열의 성분이니? 딱 봤더니 2행 2열의 성분이잖아. 2행 2열의 성분이면 앞에 거의 2행과 뒤에 거의 2열을 곱하시면 돼. 먼저 나온 놈 곱하고 뒤에 나온 놈 곱한 다음 더하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셈을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자, 혹시나 뭐 행렬의 곱셈에 대한 계산이 좀 낯선 사람들은 이제 정서 뭐 보기 문제를 보시면 좀 많이 등장해 있으니까 여러분이 따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 오케이? 뭐 지금 좀 잘 안 되는 사람 뭐 정석 한 24쪽이나 뭐 이런데 25쪽 보시면 뭐 보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좀 한번 보시고 다시 강의를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 자, 이게 행렬의 곱셈에 대한 정의다. 행렬의 곱셈에 대한 정의. 자, 연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 2, 2, 1. 2일 쓰지 말고 3일 썼을까? 자, 그 다음에 1, 2, 자, 3, 4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두 개의 행렬이 있습니다. 행렬의 곱셈 한번 연산해 보는 거야. 자, 얘는 정의될 수 있나 없나 봤더니 얘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이니? 행이 몇 개야? 한 개. 열이 두 개 있죠. 자, 행이 몇 개니? 두 개. 열이 몇 개지? 한 개. 아, 행렬의 곱셈이 정의될 수 있겠다. 그럼 곱한 결과는 1행 1열의 성분이니까 성분이 하나 있다 그 말이야. 1행 1열의 성분. 행이 하나, 열이 하나니까 교차하면 딱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럼 1행 1열의 성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의 1열을 곱하시면 된대. 하나 곱하시는 거지. 3과 8을 더하시면 여기 11 이렇게 쓰시면 되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예. 1 곱하기 2 곱하기 1 행렬이 되겠죠? 얘는 1행 2열의 행렬이 될 거 아니야. 아, 곱셈이 정의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2 곱하기 2 행렬인 2차 정사각 행렬이 되겠다. 여기는 1행 1열의 성분이야. 1행 1열의 성분은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의 1열을 곱하시면 되지. 띵띵. 3. 얘는 1행 2열의 성분이네요.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의 2열을 곱하시면 되지. 얘는 2행 1열의 성분이야. 2행 1열을 곱하시는 거지. 얘는 2행 2열. 앞에 거의 2행과 뒤에 거의 2열을 곱하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셈을 여러분이 정의할 수 있으셔야 된다. 됐지? 자, 지금 행렬의 곱셈에 대한 정의를 보신 겁니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지금부터 성질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야. 자, 한 판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필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 정지시켜 놓고 다시 하셔야 돼. 자, 지금 우리가 다룬 주제는 첫 번째 행렬의 정의다. 됐죠? 정의. 자, 이제 이 정의를 바탕으로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을 보시도록 할 거야.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다.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이쪽에는 좀 판설하고요. 이쪽에는 좀 개념 정리 다시 하면서 볼게. 자, 연습 한번 해볼게. 자,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1, 2, 3, 4. 자, B라는 행렬은요. 마이너스 1, 2, 그다음 뭐 3.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2에 1에 4에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두 개의 행렬을 썼습니다. 자,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연습 한번 해보려고. 자, A, B 두 개의 행렬을 곱해볼게요. 1, 2, 3, 4라는 행렬과 마이너스 1, 4에 마이너스 5 두 개의 행렬을 곱해볼 거야. 오케이? 자, 얘 몇 곱하기 몇 행렬이니? 그냥 연습하시는 거야. 2 곱하기 2 행렬이야. 얘도요. 2 곱하기 2 행렬이야. 2차 정사각 행렬이야. 아, 곱셈이 정의될 수 있겠네요. 같으니까. 그럼 계산 결과 역시 2 곱하기 2 행렬인 거 이제 보이시지? 자, 그렇다면 내가 성분을 구해보도록 할 거야. 행이 두 개고 당연히 열이 두 개일 거니까 1행 1열의 성분을 구하면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의 1열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암산해 보시는 거야. 1행 1열의 성분은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의 1열을 곱하시니까 여기는 6이라고 바로 쓸 수 있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의 2열을 곱하시면 1행 2열의 성분이 되는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그럼 지저분하니까 바로 들어갈까? 자, 다시요. 첫 번째 거 6 나왔고요.
두 번째 거 얘하고 곱하시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되겠다. 이번에 얘하고 곱하시니까 여기는 10이 될 거고요. 얘하고 곱하시면 3에다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자, 두 번째 다시 B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 한번 곱해볼게요. 이번엔. 자, 마이너스 2에 1에 4에 마이너스 5 1, 2, 3, 4를 한번 우리가 그냥 곱해보는 거야. 자, 곱해보면 역시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겠죠? 자, 앞에 거 1행과 뒤에 거 1렬을 곱하시면 1행 1렬의 성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2, 3, 1이 되겠네. 오케이? 자, 이번엔 1행 2열의 성분을 찾습니다. 앞에 거 1행과 뒤에 거 2열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4, 4. 그럼 여기 빵이 되겠지. 더할 거니까. 2행 1열의 성분 4와 마이너스 15니까 여기 마이너스 11. 2행 2열의 성분 8과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2. 두 번 연습해봤어. 자, 연습해본 결과 어떤 얘기를 진행할 수 있냐 봤더니 A, B를 곱한 값이랑 B, A를 곱한 값 자체가 어때? 같지? 않잖아.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하니 이게? 교환 법칙인 거지. 맞습니까?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A, B랑 B, A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 교환 법칙이 뭐한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그럼 우리한테 얘는 뭘 주는 거냐? 전개, 인수분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이런 걸 주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전개, 인수분해, 곱셈 공식에 대한 변형 등의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야. 자, 간단한 얘기로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행렬 AB야. AB 행렬입니다. 행렬은 대문자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자, A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얘 제곱을 하고 싶어.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몇 번 곱해진다는 얘기야? 2번 곱해진다는 얘기잖아. 자, 곱해보면 얘 A제곱, 얘 AB, 얘 앞에 있는 거 무조건 앞에다 씁니다. 얘는요 B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냥 막 그러니까 수에 대한 식 계산하듯이 A제곱 플러스 2AB에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 괜찮아요? 다시 행렬이야.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있습니다. 얘를 그냥 인수분해하듯이 합차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이런 인수분해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혹시나 어떤 문제에서 얘인데 얘라고 쓸 수 있대. 얘하고 얘가 같대. 그럼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걸까? 그렇지. A, B하고 B, A가 같다. 이런 얘기를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행렬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독특하게 얘가 성립한대. 그럼 우리한테 뭘 주는 거다? A, B는 B, A가 성립한다는 정보를 주는 거라고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행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전개, 인수분해, 곱셈 공식의 변형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자유롭지 못하다. 약간의 주의할 점들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겠죠? 봐두시고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됩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0인자 1이라고 적을게요. 0인자 1. 자, 0인자 1. 0인자 1이 뭐냐? 일단 이쪽에 와서 보시고 다시 저쪽에다 필기를 좀 할게요. 자, 0인자 1은 뭐냐? 예를 들어서 1001과 001이 있어 이렇게. 자, 두 개의 행렬을 우리가 한번 새로 곱해볼 거야. 자, 곱해보죠. 자, 곱해보시면 얼마가 나올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1행 1열의 성분은 0. 1행 2열의 성분은 0. 2행 1열의 성분은 0이라고 쓰자. 여기다 0으로 써서 단행렬이 안 되고. 일단 다시 얘기할게요. 자, 2행 2열의 성분도 역시 2행 1열의 성분도 역시 0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0이 되겠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요 놈을 바탕으로 해서 A와 B를 곱해서 0행렬이면 A가 0행렬이거나 또는
B가 영행렬이다. 이거는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라고 대답하셔야지. 왜? 분명히 이쪽 있는 행렬과 이쪽에 있는 행렬을 가지고 여러분이 곱하실 거야. 곱하실 거야. 혹시 여기서 영행렬이라는 걸 모르시면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얘기하는 거야. 얘 지금 영행렬 아니지? 얘 지금 영행렬이 아닌데 영행렬이 아닌 애들 두 놈을 가지고 내가 곱했더니 계산 결과 뭐가 돼? 영행렬이 된대. 그렇다고 A가 0이고 B가 0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얘네가 곧 반례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다시 영인자 원에서 여러분이 정리하실 건 뭐냐? 요 명제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 A, B가 영행렬이면 A가 영행렬 또는 B가 영행렬이다 라는 것은 무조건 거짓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 대표적인 판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인자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영인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걸 지우고 영인자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영인자 원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명제는 얘야. 자, 영인자 원은 뭐냐? A가 영행렬이 아니야. B가 영행렬이 아니야. 그런데 A, B를 곱해서 영행렬이 나왔어. 이때 A와 B를 우리 뭐라고 한다? 영인자라고 부른다. 그 영인자 원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명제는 얘다. 되시겠죠? 자, 이 명제가 이런 식으로 확대 변형됩니다. 자, A에 B-C가 0이면 A가 영행렬이거나 또는 B하고 C가 0이다.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A와 B를 곱해서 영행렬이면 A가 영행렬이다. 또는 B가 영행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 방금. 그게 영인자 원의 첫 번째 중요한 명제라고. 그럼 봐. 얘는 A야. 이 B를 그냥 크게 변형시켜 놓은 거라고 얘가. 얘 둘이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명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확대 변형된다고. 되시겠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영인자 원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자, 얘 영인자 2라고 한번 적어보죠. 영인자 2. 자, 영인자 2. 자, 영인자 2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제는 뭐냐 봤더니 A제곱이 영행렬이면 A는 영행렬이다. 이 명제에 대한 관찰이야 우리가.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선생님이 좀 만들어 볼게. 2-2에 1-4가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됐죠? 자, 이런 A라는 행렬이 있어. 근데 내가 A를 두 번 곱해보고 싶은 거야. 2에 1에 -4에 -2와 2에 1에 -4에 -2를 둘이 곱해보죠. 곱하면 뭐가 나오나 한번 관찰해볼까? 얘 2 곱하기 2행렬, 얘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이제 얘 2 곱하기 2행렬이라는 건 아실 거고, 자, 1행 1열의 성분을 곱하시면 여기는 빵 나오죠. 1행 2열 성분 구했더니 여기도 빵 나올 거야. 선생님 빵 나오게 만든 거니까 빵이 나올 거야 다. 빵이 나오죠 이렇게. 맞아? 자, 지금 분명히 A라는 행렬이 영행렬이 아니야. 영행렬이 아닌데 그놈을 두 번 곱했더니 뭐가 나왔어? 영행렬이 나왔어. 그럼 차 이쪽으로 와보세요. A제곱이 영행렬이면 A는 영행렬이니 물어봤어.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거짓인 거지. 맞아? 그런데 이 영인자 1과 영인자 2에서 여러분이 좀 구분해야 하실 건 뭐냐? 영인자 1에서는 서로 다른 행렬이어야 되는 거고 영인자 2에서는 같은 행렬을 두 번 곱한 거야. 그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지. 자, 영인자 2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인자 2에서 기억해야 될 명제. A제곱이 영행렬이면 A는 영행렬이다. 이거 무조건 거짓인 거야. 이 대표 명제니까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좀 파생되는 이론을 좀 끌어가 볼게. 자, 첫 번째. 만약에 A라는 놈이 A, B, C, D 2차 정사각 행렬이야. 2차 정사각 행렬. 괜히 지웠네 여기. 선생님 아까 예를 들었던 행렬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2-2에 1-4라고 아까 적었거든? 필기 놓은 거 보시면 얘가 될 거야 이렇게. 선생님 아까 만들어 놓은 행렬이니까. 그럼 이 2차 정사각 행렬인데 얘 분명히 영행렬이잖아. 아, 영인자잖아. 영인자. A가 분명히 영행렬이 아닌데 제곱을 했더니 영행렬이 나왔어. 이때 A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인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영인자야. 아까 제곱을 했더니 0이 나왔어.
근데 A가 독특하게 2차 정사각 행렬이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주대각선의 합은 얼마일까? 얘를 주대각선이라고 부르거든. A 플러스 D는 얼마가 나오냐 확인해 봤더니 0이 나오지 이렇게. 두 번째. 예, AD 마이너스 BC 한번 계산해 봐. 얼마 나오나? 자, AD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C 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4. 그것도 역시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D하고 BC가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은 거지. 괜찮습니까? 자, 영인자 2에서 첫 번째 이론 중에 하나. 만약에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여러분은 그 2차 정사각 행렬 안에서의 특징도 관찰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첫 번째, 주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쪽만 주대각선이야. 이쪽은 아니야. 주대각선의 합은 0이고 AD-BC의 값은 0이 나온다.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봐두셔야 돼. 자, 이론이 약간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 이 강의를 듣지 않겠지만 두 번, 세 번 돈 사람도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 자, 다시 영인자 2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명제는 뭐냐? 자, A가 영행렬이야. 그럼 A제곱이 영행렬인가요? 영행렬을 두 번 곱하면 영행렬이 맞지? 이런 거잖아. 0000과 0000을 곱하면 뭐냐? 0000이겠지. 그럼 A에 대한 자, A에 대한 3승도 영행렬인가요? 그렇지. 그럼 A에 대한 N승도 영행렬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도 참이고 여기까지 참인데 누구만 성립하지 않는다. 누구만. A제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A가 영행렬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오케이? 다시 A가 영행렬이면요. 이쪽으로 가는 건 무조건 다 참이야. 그런데 거꾸로 오는 것도 참이긴 참인데 어디까지 참이다? 2승은 영행렬이다까지는 참이지만 A제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A는 영행렬이다. 이쪽은 거짓이 된다고. 영인자 때문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까지도 아셔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A의 N승이 영행렬이래. 여기 차수가 엄청 높아. 막 만승이야.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차수 엄청 높아. 그 엄청 높은 놈이 영행렬이면 우린 몇 차까지 차수를 낮출 수 있다? 2차까지 차수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되시겠습니까? 자, 이게 영인자 2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필기를 좀 하시고요. 정지해 주신 다음에 문제를 하나 적을 테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먼저 풀어보시는 거야. 여러분 정지하시고 하셔야 돼. 자, A에 대한 2011승이 영행렬이고 A가 X, 2, X, 그 다음 뭐라고 쓸까? Y, 4 이렇게 적어볼까? 5, 3 이렇게 적어보죠. 자, 이것일 때 A, 그러니까 X 플러스 Y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일단 필기 다 되신 분은 정지해 두시고 이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풀었을 거라고 보고 선생님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와 봐봐. 어떤 문제에서 A에 대한 2011승이 영행렬이래. A의 2011승이 영행렬이다. 차수가 엄청 높네. 그럼 우리는 A의 2승이 영행렬이래. 이거 똑같은 질문이야. A의 2011승이 영행렬이다. 그 말은 A의 2승이 영행렬이랑 똑같은 명제라고. 왜? 이것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런데 봐. A제곱이 영행렬이 나왔어. 근데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 A는 영행렬이니 아니니? A는 영행렬이 아니야. 영행렬이 아니잖아. 영영이 아니잖아. 영행렬이 아닌데 제곱을 해서 영행렬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A라는 행렬은 뭐다? 세 글자로. 영인자다. 그 말이라고. 다시. 분명히 A는 영행렬이 아니야. 영행렬이 아닌데 그 A라는 행렬을 두 번 곱했던 영행렬이 나왔어. 우린 걔를 영인자라고 부른다고. 근데 공교롭게 그 영인자의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잖아.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첫 번째 주대각선의 합은 얼마다? 주대각선의 합은 0이 돼야 된다고. 그 Y값은 마이너스 5일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요 얘기잖아요. 요 얘기. 맞아. 진행하실 수 있으셔야 돼. 다시 오세요. 주대각선의 합은 마이너스 5야. 이 놈이 마이너스 5래.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A, D, 여기 곱한 값. 여기 마이너스 25네. 그 값이랑 여기 곱한 값. 3x가 같아야 된다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x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5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x값과 y값을 가지고 둘이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지. 실제 이런 문제도 많이 출제됐으니까 여러분이 영인자 2까지 성질을 이용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론 정리를 좀 잘 하시고요. 일단 이번 강좌 여기서 끊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곱셈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강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